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정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자, 이번에 의뢰주신 분은 40대 중반의 대기업 부장님이세요. 연봉은 한 1억 2천 정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2명입니다. 수원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한 5억 정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식하고 펀드로 1억 5천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IRP를 매년 900만원씩 현재 5천만원 정도 넣고 계신데 현금 흐름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조기 은퇴도 원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년이 보장은 되지만 그래도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조기 은퇴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을 원하십니다. 현금 흐름이 가능한 상품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세제적인 연금, 그리고 비적격 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적격 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요. 그리고 비적격 연금은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죠.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물론 옛날부터 핫했습니다. 배당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신 IRP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일단 IRP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은 채권형으로만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채권형으로 유지하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냥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전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이 IRP의 채권형 수익률은 정말 처참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받쳐줘야, 내가 그 정도 수익은 내줘야 내 자산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겐 IRP를 혼합형 펀드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30-40%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는 혼합형 상품으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주식형을 좀 공부를 해서 주식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주식형은 너무 위험해서 빠질 때 너무 빠지고, 그런데 공부를 조금만 하면 IRP에 들어있는 펀드 정도는 충분히 내가 컨트롤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그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IRP를 좀 공부하시고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스스로 펀드를 바꾸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그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합형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문제는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하고 펀드였어요. 본인은 굉장히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도 되게 자신이 있어 하셨어요. 포트폴리오 딱 주시면서 그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쫙 잘해갖고 오셨는데 개수가 진짜 많았거든요. 펀드 개수도 한 14-15개 됐던 것 같고, 주식 종목도 한 20종목 정도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를 그렇게 10개로 나누고 주식도 막 10개, 20개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분산 투자가 잘 된 것 같은가요? 결국은 주식입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해 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 펀드 지금 이렇게 분산해서 많이 갖고 계신데 보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30%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몇 가지 종목들, 아마 그 종목 수대로, 그 순위대로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분산 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섹터별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건설, 유통, 의료까지 전부 다. 그래서 섹터를 나눠가지고 다 갖고 계신데 결국 그것도 주식이라는 거죠. 별로 흐름이 다르긴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관계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계수란, 상관계수를 제대로 포트폴리오 나누면 어떤 하나의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어떤 하나의 자산 수익률이 떨어져야 돼요. 그게 상관계수를 잘 고려한 투자 방법입니다. 모든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서 상관계수를 잘 구성해야지만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고려한 가장 쉬운 포트폴리오 분산법은 주식, 채권, 금 이 세 가지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금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국내 배당 주식 40%, 그리고 미국 국채펀드 40%,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즘 미국 국채펀드 굉장히 괜찮습니다. 배당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위한 금 투자. 근데 금 투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냥 한국금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심플하고 좋습니다. 1g 단위로 할 수 있고요. 쉽게 사고팔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국내 배당 주식 40%, 미국 국채 40%, 금 20%를 했을 때 평균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6에서 7%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은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시세 차익도 더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벌고 있는 돈,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투자는 복리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유배당 보험을 추천해 드렸어요. 무배당 보험은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배당이 없지만, 유배당 보험은 회사가 잘 되면 또 그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유배당 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하나의 자산이 망가지거나 수익이 좋지 않을 때 나머지 자산으로 그 안 좋은 것들을 상쇄하는 것, 그게 포트폴리오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대로 된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 요 세 가지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입문자라면 요 세 가지 자산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